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했던 캣맘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 길고양이 문제가 우리 사회 갈등 요소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주택가 곳곳에 지금 길고양이가 없는 골목이 없을 정도로 길고양이들이 도처에 지금 포화 상태로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요. 서울시가 시내 4개 대표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박태주 서울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관심도 있고 참 논란도 많은 그런 현안인데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지금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이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네. 예,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길고양이 문제가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도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바로는 약 20만 마리에서 한 25만 마리 정도가 이제 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길고양이로 인해서 어떤 이제 그 밤늦게 이제 어떤 그 들리는 울음소리, 또는 이제 그 길고양이들이 이제 어떤 이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훼손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이제 갈등이 이제 또 야기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이제 불편을 좀 또 호소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보호하자는 또 이제 측면이 있고 해서 이제 캣맘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또 밥을 주고 또 돌보는 그런 이제 캣맘들이 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이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길고양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이제 호소하는 이제 시민, 또 한쪽은 길고양이를 이제 돌봐야 된다는 이제 어떤 캣맘 간의 또 갈등이 또 사회적인 또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도 뭐 양쪽의 의견으로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잡기가 참 힘드시겠습니다. 요즘은 또 날이 추우니까 고양이들이 이제 주차장에 차 밑으로 들어와서 숨는 경우가 많다죠. 그래서 보호하는 입장에서 뭐 시동을 켜고 곧바로 출발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도망갈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곳에 설치를 했는데요. 급식소를 설치했다.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그 대책을 지금 이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제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고양이 급식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길고양이도 이제 보호도 하면서 어떤 공원 환경도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길고양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에 보면은 이제 캣맘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밥을 주면서 단순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거기에 놓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때로는 이제 또 그 길고양이들 배설물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제 그 시민들이 상당한 이제 불편을 또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이제 4개 공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지역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길고양이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한 4개 공원에 약 한 27개소 정도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줌과 동시에 또 중성화 수술을 함께 하면서 두 가지 그 목적을 어떻게 보면 함께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시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중성화 수술하는 게 이것도 또 동물 보호에 논란이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묘책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4개 공원에 27개 설치하셨다 그랬는데 4개 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4개 공원은 이제 그 서울숲,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공원, 보라매 공원, 그다음에 용산 가족공원, 이렇게 4개 공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에도 많지만 공원에도 이렇게 이 길고양이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여러 공원들이 있고 앞으로 물론 더 이게 잘 정착이 되면 확산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4개 공원을 그러면 선정을 처음에 하실 때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이 공원 선정은 뭐 서울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선정한 부분은 아니고, 예. 이건 공원 선정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캣맘들이 이제 길고양이에게 어떤 주로 이제 밥을 주는 공간이었던 그런 공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4개 공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길고양이 급식소는 아까 27곳, 4개 공원에 설치됐는데, 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까? 일단 이게 공원에 설치되다 보니까 예. 이제 공원 환경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목재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고양이들을 이제 포획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한 1m 정도로 이제 목재로 제작을 했고, 또한 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 그 앞뒤 부분을 다 이제 개방해서 튀어놓습니다. 그래서 네. 고양이들이 먹이를 먹다가 혹시 본인한테 어떤 이해가 가해지는 상황이라 느껴지면 언제든 자연스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도 했고, 그 장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제 그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로 인해서 약간 또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원 좀 외곽 지역, 좀 안 지금 보이는 화면에 지역. 나오는 저거는 아니죠. 네, 말씀하시면 네네. 왜냐하면 예. 자료가 저거는 강동에 아마 네네. 네, 그래서 예. 그런 장소로 이제 예.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급식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 말씀하신 다른 공원에 설치되는 거라 조금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지붕이 좀 있고 막혀 있는 이 애완견 집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앞뒤로 이렇게 트여 있어서 예.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셨고 가능하면 이제 자연 환경과 좀 이렇게 친화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네,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일테면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운영도 해야 되냐요?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어떤 이제 그 공공과 시민단체 또 시민이 삼자 간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네. 갖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급식소를 설치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장소 제공만 하고 이 전반적인 운영은 시민단체에서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어떤 중성화 사업에 관한 부분도 담당하는 부분은 또 이제 시민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급식소 주변의 어떤 청소라든가 그 관리 네. 부분들은 다 시민자원봉사자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서울시 어떤 시민단체, 시민 3자가 이제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 최종 궁극적으로 이제 중성화 어떤 율이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건 한 70%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뭐 시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보다도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운영의 자리를 내어주신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주고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수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럼 시민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시민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시민단체는 그러면 참여하시는 곳은 어떤 곳들입니까? 네. 시민단체는 이제 주로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동물을 이제 보호하나 복지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도 이런 이제 그런 동물 보호 단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동물 자유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네. 그다음에 이제 카라, 그다음에 나비야 사랑해 이렇게 4개 단체가 지금 저희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4개 단체인데 이제 공원이 4개니까 그러면 한 군데씩을 맡고 계신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은 그러면 시민단체 속해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공원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어떤 그 밥을 주고 예. 하셨던 관심이 분들입니다. 있으셨던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협력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결국은 이제 캣맘들이라고 하죠. 예. 한 4개 공원에 약 22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먹이도 주고 청소도 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게 되고 있죠. 네.
고양이 급식소를 서울시가 서울의 4개 공원에 27곳을 설치했습니다. 급식소라는 표현도 고민을 하셔서 만든 걸 텐데 사실은 급식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와서 이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장소이죠. 근데 이제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먹이를 계속적으로 준다 그러면 동물을 또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안 그래도 이제 신경 쓰이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이런 걸 왜 만드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체수를 줄이는 중성화 수술을 동시에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중성화 수술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급식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고양이 밥만 주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그 길고양이가 계속 그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뭐 사회적 이건 갈등만 오히려 더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 사업의 포인트는 이 중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중성화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개체수를 이제 조절을 하고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런 측면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도 2008년부터 이제 중성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길고양이들이 일정 부분 그 이제 고양이들 가운데 중성화율이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오는 이제 고양이 중에 중성화가 안 된 그런 고양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그 캣맘들이 시민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네. 포획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또 비용이 듭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캣맘들이 시민자원봉사자분들이 그 부분까지 부담을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어떤 지원하는 동물병원 네. 내지는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어떤 그 시에서 하고 이탁병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이탁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들로 이제 보내져서 이제 결국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고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포획했던 장소로 다시 방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이번에 이 급식소를 만들면서 중성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말고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길고양이 그 중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이 그럼 되는 겁니까?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네. 뭐 비용 부담도 자치구 50, 서울시 50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25개 자치구 전체 다 참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길고양이 이런 부분은 뭐 저희 서울시 어느 한 개구 뭐 한 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예. 전반적인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으로 묘수로 이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요. 길고양이 급식소가 잘 정착이 되게 되면 어떤 점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길고양이 이제 급식소 이제 그 먹이를 주다 보니까 네. 길고양이들이 뭐 굳이 그 쓰레기 봉투를 뭐 뜯는다든가 그 주변 환경을 뭐 훼손하지 않고 이 공공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캣맘들도 그 지역 주민 그 근처를 급식소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공원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또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중성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길고양이들이 지금 화면에 결국은 설치하는 저게 이제 서울시에서 설치한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중성화 수술하게 되면은 네. 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떤 개체수 조절이지만은 예. 중성화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길고양이들이 어떤 이제 그 좀 번식기의 어떤 울음소리 특히 또 밤늦은 시간 뭐 같은 네. 날이든 울음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좀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문제는 이런 부분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길고양이에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어떤 갈등들이 해소가 된다는 데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본인의 이제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소 설치하는 것도 간단한 그 과정은 아니었고요. 이런 걸 세우기까지 어떤 논의 과정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이제 시민들은 좋아하시면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네. 있고 또 한쪽은 길고양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시민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2일부터 한 11월 5일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모바일 투표 시스템, 그 엠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보팅을 통해서 이제 시민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민의 의견이 나타난 결과 서울시에서 어떤 중성화 이제 사업을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한 약 88% 부분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예. 여기 투표에는 물론 약 한 8,5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중성화 어떤 정책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원에서 만약에 그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의견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원에서만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성화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급식소를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다면은 약 그 찬성하는 비율이 약 8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그래도 일단 어떤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결과들을 좀 보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에서 하시겠지만 잘 되고 있는지, 또 중성화 수술 정도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모니터링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그 추진 주체는 시민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올해 한 12월 말까지는 지금 이제 그 급식소에 이제 오는 이제 어떤 그 고양이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소에 오고 있는 고양이 중에 어느 정도가 중성화가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12월 말까지 좀 그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분기별로 그 급식소를 찾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중성화 사업을 이제 계속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중성화율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네. 길고양이에 대해서 혐오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고양이를 뭐 언론에 보면 화살로 쏜다든지 뭐 돌을 던진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예. 범죄 행위일 텐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게 되면 그런 쪽에 대한 이런 혐오 범죄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또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지책도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행히 저희가 이제 공원을 선정하게 된 경우는 공원에는 그 전 지역에 CCTV가 설치가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고양이라 하더라도 이걸 그 학대를 하는 경우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거는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한 저희가 길고양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길고양이 정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뭐 웹툰이나 아니면 뭐 버스, 지하철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시민분들이 제대로 어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하는 정책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좀 알릴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급식소를 설치하셨습니다. 묘안을 내셨는데 역시 뭐 만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길고양이에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단순하게 어떤 먹이만 주는 사업이다 한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길고양이 수가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니까 그렇게 해서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길고양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길고양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길고양이로 인한 어떤 사회적 갈등을 지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서울시가 약간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시민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좀 더 많은 공원으로 내지는 일반 그 사업의 좀 성공 모델로 정착이 되면은 일반 뭐 주택
지역까지도 좀 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좀 큰 기여를 했으면 했습니다. 네. 저도 지나다니다 이 밤에 고양이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도 놀라지만 고양이도 놀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고양이도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 길고양이 돌보시는 분들은 고양이를 안고 있는데 되게 얌전합니다. 순한 양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고민할 게 참 많은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좀 정착이 되고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고민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 잘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약 20만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길고양이도 우리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길고양이가 무조건 싫다, 아니면은 뭐 길고양이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는 절대 사회적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결국은 개체 수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4개 공원에 설치하신 거는 언제 시점에 설치하신 거죠?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지난달 11월 한 20일 정도 설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2, 3주가량 됐고요. 됐습니다. 예. 모니터링 결과도 나중에 또 저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좀 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4개 공원에 설치했는데 관련된 이야기와 효과들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박태주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